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시적으로 검은 옷을 입은 자의 행동을 막는 것뿐이죠. 시간이 한정적이니 제가 올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 엠포리어스는 데이터와 기억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자 한 에이언지의 실험장입니다. 역시 시뮬레이션 우주 같은 느낌이었던 건가? 결국엔 진짜 오피셜이 나버렸네. 아무래도 나누크 에이언즈라 하면 나누크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과 단절된 이 모형판 세계는 급속도로 세 번째 운명의 길, 파멸로 향하고 있죠. 파멸. 결론, 엠포리어스의 흐름이 제약을 받지 않은 채 계속된다면 진화를 마치고 탈피한 절멸대군이 세찬 조수 속에서 탄생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은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겠죠. 펜틸리아 비슷한 존재인가요? 절멸대군이 일으키려는 재앙은 나부의 스텔라론 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 목표가 지식의 에이언즈이기 때문이죠. 아이언툼? 또 아이언툼이 여기서 나오나? 복잡한 연산은 생략하고 두 분께 부탁드리죠. 파멸의 분노가 우주를 뒤덮는 걸 막기 위해 무명객 중 한 분이 엠포리어스에 남아 내 통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좀 진짜 파이논 PV에서 이게 좀 파이논이 아이언 변신할 때 그 컷신이 아이언툼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 세계는 설명하기 힘든 방화벽에 둘러싸여 있고 시간의 흐름도 현실과 다르죠. 저와 헤르타 씨는 틈새를 찍고 영상을 내부에 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열차칸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두 분은 성공적으로 이곳에 착륙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 아직 꿰뚫지 못한 원리가 있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무명객 중 한 분이 여기 남아 세계의 운명을 보고. 그래도 적자가 남아야지. 그래도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죠. 첫째, 리버스 라는 지는 기계가 모든 미래 원흉일주. 근데 리고스 진짜 싸긴 해요. 뭔가 자꾸 파이널을 막 꼬드기고 있는 느낌이야. 안 좋은 쪽으로. 얘도 뭔가 진짜 음흉한 목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와, 37이 진짜 오랜만인데? 방금 나를 마치 세븐스라고 불렀는데 혹시 날 알아?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방금의 기억을 통해 네가 겪었던 일을 알게 됐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공통점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네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기에 네가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해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상황을 알고 있다고? 그야 내가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지. 키레데도 372처럼 뭔가 이런 계속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나 본데요? 나는 이 텅 빈 곳에서 혼자 아주 오래 있었고 너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어떤 개념인지조차 잊어버릴 뻔했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 문의 뒤에는 절대로 네가 원하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아까 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맞아. 그들과 나눈 대화는 꼭 진짜 같고 매력적이었지. 그건 나쁜 사람들이 네 기억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일깨웠기 때문이야. 여자아이의 섬세한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문으로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장기말이 돼서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몰라. 좀 기억의 정원 파벌 애들이 좀 372 기억이 되게 좀 귀하고
뭔가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막 자기들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좀 꼬신 것이 아닐까. 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 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나도 여기에 갇혀 너처럼 기억을 잃긴 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만큼은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어. 이 문 뒤에는 엠포리어스야. 전혀 부드러운 세계가 아니지.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볼 수도 내 목소리도 듣지 못했지. 천회의 소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무사히 돌아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날 말렸으니 너를 더 믿게 되네. 키레네, 혹시 어떻게 해야 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 그거야 쉬워. 그냥 뒤로 돌아서 한 걸음씩 이곳을 걸어나가면 돼. 너무 쉬운데?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그 여자아이를 아니 뭐 아니 미치겠네. 여기선 저기 믿지 말라 하고 저기서는 여기 믿지 말라 하고. 문을 넘어서 기억의 정원을 도와. 근데 뭔가 좀 의심수상쩍긴 해요. 너희는 모두 기억의 아이니까. 정말 끈질기지, 안 그래? 그래도 저 말들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야 해. 어쨌든 키렌의 말이 맞음. 돌아가는 길은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일반 사람의 삶보다도 훨씬 길 거야.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걸 믿어야 해. 고마워, 키레네. 이제 결정했어. 나는 이 문을 지나서 엠포리어스로 갈 거야. 도대체 왜? 걱정 마. 너를 의심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동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두 친구가 이미 먼저 출발했는데 그들은 엠포리어스로 가고 있어. 겉으로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 이러면 372도 결국 엠포리오스 합류? 이러면 좀 전력이 좀 든든해지는데? 그 둘은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녀석들이라니까. 핵심 멤버인 내가 빠졌으니 아마 신세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걸? 그러니 이 문 뒤가 바로 엠포리어스라면 쫓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 셋이 전부 모이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지. 탐사하고 이해하고 설립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구나. 너한테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동료가 있네. 정말 듣기만 해도 이 몸에 가슴이 뛰네. 마치 세븐스, 그게 네 결정이라면 내가 응원해줄게. 우리는 왜 이렇게 닮았을까? 둘 다 연약하고 귀엽게 생겼지만 뜨거운 진심을 숨기고 있잖아. 그런 말은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좋겠는데? 그럼 출발한다. 우리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알겠어? 날 걱정해줄 필요는 없어.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상상 속의 친구랑 대화하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엠포리어스가 너의 고향이니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게. 그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어서 가봐, 마치 세븐스. 너희가 낭만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랄게. 당신이군요. 근데 전 버전 마지막에서 이제 키리네가 다가오면서 너구나 이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여기서는 일단 개척자가 입장을 하네요. 등 뒤에 있는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다니 역시 개척자답군요. 그래도 파이노는 내심 좋아할 듯. 그래도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도와주는 거 보면은 사명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살피고 후세에 넘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꺼트리실 건가요? 구세주여, 온 세상의 운명은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더 이상 떠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하지만 내세의 새벽을 맞이하고 불을 밝히기 전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듣고 있으니 말씀하시죠. 아낙사 선생님의 신세계에 대한 설명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지 알려주시죠. 세계는 제 기억대로 다시 창조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그들의 전생과 다름없이 최초의 인류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니까 전 세대 아마 이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전 세대의 황금의 후예들, 반신들이 티탄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리고 제 동료들 순도한 반신들은 그러니까. 윤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티탄이 되나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말이죠. 물론이죠.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은 개척자 씨가 엠포리어스 규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녀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이미 세월의 권능을 지금 이어받았으니까요. 이미 너무 엠포리어스에 깊게 너무 간섭을 해버렸어. 우리가 그녀는 이미 이 세계에 너무 깊게 개입했습니다. 지금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할 건 해야지. 제가 견문이 부족했군요. 천혜의 사람으로서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 세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 파트너. 내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가슴속 깊이 새겨둘게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엠포리어스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오세요, 영웅들이여.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실현해주세요. 신들이여, 보십시오. 엠포리어스가 승리를 달성했고 재창기가 곧 다가올지니. 근데 이렇게 싸하냐 리고스.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 맞나? 아니, 피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막 과연 그럴까요?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 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모험입니까? 영웅의 여정이 종착지에 다다랐고 재창기의 진실도 곧 드러나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부디 제가 본 것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엠포리어스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제1원인에 관한 이야기죠. 학파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장엄한 지식의 이름으로 벌어진 잔혹한 전쟁에서 어떤 천재의 유산은 전부 버려지고 은하에 흩어졌죠. 그건 세터라고 불리는 일반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대한 연산 배열로 에이언즈의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탄생했고 또 탄생한 순간 에이언즈 사고의 일부가 됐죠. 그들은 누스의 천체 뉴런처럼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지식이 그들을 버렸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모두에게 잊힌 셉터들은 여전히 신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없는 전쟁과 재난,
두 기계제왕을 포함한 무수한 천재들이 증명할 수 없던 난제를요. 드디어 엠포리어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군요. 만약, 정말 만약에 어떤 셉터가 생명의 제1원인에 대한 해답을 완성했다면, 만약 공허하고 차갑고 고독한 연산의 끝에서 지식 A연지의 실패자로 분류된 자가 기나긴 시간을 통해 직접 증명을 마쳤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니고스 자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패자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엠포리어스 10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그 답은 어쩌면 예상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유런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 건 다른 에이언즈의 눈길이었죠. 아이언 툼. 아, 나누크가 임명했구나, 절멸대군으로. 이게 바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천재들도 들어본 적 없는 일화입니다. 우선 셉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루도록 하죠. 다시 처음의 화제로 돌아와 소위 생명의 제1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당신은 이미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 곁에 있고 당신과 함께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죠. 지금도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의 중점을 지나 아름다운 신세계에 있죠. 이 염원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신탁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지. 그대는 회백의 여명이 드러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을 짊어질 것이다. 나아가 이 세계를 짊어지고 회백의 영웅, 무명의 구세주가 여명을 가져올 때까지. 정말 이상한 꿈이네. 그래도 오랜만에 황금의 후예들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구세주 소년 왔어? 소원이라? 뭐 간단하잖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산책하면서 햇볕도 쐬고 이런 평범한 나를 1000년 정도 더 살고 싶어. 돈만 죽어라 벌다가 죽기 전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 방구석 공주? 사이퍼님,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소원은 생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람과 포옹하는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죠.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평소에 모아둔 돈이라면 사이퍼님, 신력으로 진지한 보물을 잔뜩 모으셨지만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안 생겨선 아픈 것만 골라서 찌르다니. 나무정원 소녀는 제 소원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진 치유 능력을 따스한 태양으로 바꿔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나눠줬죠. 두 사람 모두 사심이 없네. 아글라이아가 너희를 일찌감치 불을 쫓는 여정에 끌어들였을 만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어. 예전에 돈 많은 명문가 아가씨로 태어나면 어떨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지. 나와 제복녀의 신분을 바꿔치기해서 내가 고고한 아가씨가 되고 제복녀가 가난뱅이 도둑이 되는 거야. 그런 뒤에도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할지 어디 보자고. 어쩌면 나도 금실을 짜는 사이퍼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원들은 막중하지 않고 호응, 치유,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소원? 개인적인 소원은 없어. 내 유일한 꿈은 재창기뿐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짤 수 있다면 카이니스와 그 휘하의 청소부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그 추악한 벌레들에겐 사람에 의한 통치를 구실로 오크마에 다시 나타날 자격 따윈 없으니까. 이분은 등골이 오싹해지게 말을 하시네요. 야, 을라이언은 빠꾸가 없죠. 그래도 시원시원하긴 해.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소원도 말해보는 게 어때? 이제 와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려는 거야? 난 서풍이 끝나는 꽃바다에서 먼저 작별한 트리엔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고 나서 라이야, 금실로 짠 마음의 고치를 내려놓은 널 보고 싶어. 예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이 좀 과했. 정말 좋은 소원인 것 같네요. 그럼 오직 그래 파이, 잘 기억해둬. 우리 내일 봐. 파이넌, 나의 착한 학생이여. 너의 명심해. 난 소원이라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으니 네가 만나 아낙사구라스는 신세계의 신이 될 것이다. 완전 무결한 학설로 사람들에게 평범. 저 사람 혹시 저도 가끔 영웅 이야기를 상상하지만 저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 티탄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걸까요? 그건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저 사람한테서 저런 자신감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파이논, 왜 이리 겁에 질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지? 게다가 소원이 뭐냐는 유치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보자마자 남을 깔보는 말투인 건 그쪽 아닌가? 파트너, 이 우통도 안 입고 잘난 체하는 녀석과 나중에 친해지진 않죠? 끔찍하네요. 설마 미래에 제게 그런 취미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혼자 뭘 중얼거리는 거지? 됐어. 크렘노스 일족 전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나는 수많은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가면을 쓴 불을 훔치는 자의 등 뒤에서 파고드는 일격을 막지 못했어. 파이논, 됐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나 보고. 지금의 내 소원을 말해주지. 그자와 싸울 기회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실력을 겨루자고 할 거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자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겠어. 마이데이의 죽음 1/1. 죽고 죽이는 걸 바라다니 이자의 소원은 정말이지 야만적이네. 하지만 그쪽 눈동자 속에 담긴 분노는 책에 쓰인 오만한 왕족과 무척 닮기도 했어. 그 소원은 기록해두도록 할게. 어때? 네 마음속의 안개가 벌써 조금은 거친 게 느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을 하지만 운명... 뭘 걱정하는 거니? 방금 엠포리어스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저와 키레네는 엘리사이 에데스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참 희망찬데다. 키레네, 그 구세주 카드를 나한테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왜? 카드가 보여주는 목소리와 얼굴, 소원이 지금의 나에겐 아득히 먼 이야기지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카드를 골라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걸 골라야지만 그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아둬. 신탁 카드는 세월을 담고 있어. 너와 동행하며. 응, 명심할게. 그런데 지금 이건 큰일이야미. 타버린 냄새. 그리고 짙은 연기. 무슨 일이야? 틀림없어.
재앙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싹트고 있어. 게다가 이번에는 영원한 밤의 장막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씀은 엘리사의 에데스도 예언 속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건가요? 지금 불흠자 지금 포탈 타고 달려오는 중인 것 같은데. 그래. 얘들아, 모두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비밀 미궁에 단단히 숨어 있으렴. 안 그러면 너희들도 저 끔찍한 재앙에 삼켜질 거야. 하지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맞아요. 목숨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건 티탄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위협도 아니란다. 형용할 수 없이 추악한 존재로 모든 생명체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왜곡시키지. 티탄조차 그것에 몰들면 안에서부터 전부 타버리고 사륙과 파멸만 하는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네. 검은 물결, 그게 바로 재앙의 정체라지. 비밀 미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삼켜질 거야. 티탄마저도... 그래. 그러니 신들이 망각한 이 2층 땅을 떠나는 무모한 짓을 벌이지 말렴. 너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자 미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희가 헛되게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단다. 그건 어떡하지, 파이논? 우리... 검을 배우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달아난다면 다시는 검을 들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우아하니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정한 것 같네. 파트너 말이 맞아. 우리가 반드시 나서야 해. 죄송합니다, 촌장님. 엘리사 예데스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곳에서 자라난 저는 도저히 방관할 수가 없어요. 알겠네. 부디 가자, 키레네. 검 없이 호미밖에 없다 해도, 손에 들린 게 거친 쇠붙이라 해도 그걸로 내가 고향을 지키겠어. 구세주, 그렇구나. 카드에 적힌 해석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높은 구름 위에 서서 자비로운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발걸음을 기점으로 삼아 고요한 마을에서 출발해 마음의 세상을 천천히 넓혀가며 성장하고 구원하는 거야. 아직 어렸을 때 파이논에게 이 세계에 구세주가 필요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있어. 하지만 소원이 깨졌을 땐 기뻤어. 파이논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이건 모두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파트너. 갈까? 네가 곁에 있어야 해. 알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렇지? 미래의 대영웅? 구세주, 안타깝게도 그 소년에게 세계를 짊어지는 운명이 정해졌으나 그는 여명을 가져오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영웅이 될 수 없는 운명인 남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에서 내딛는 첫걸음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두 눈으로 이 기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의 최초의 결말을 눈에 담아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엘리사이에스는 결국 멸망해버렸으니. 이러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위 구세에 대한 꿈이 어째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건 파이논이 그 연설에서 했던 그 스카프는 친구들이 다 괴물로 변했어. 리비아, 역시 너였구나. 아니, 아니야! 리비아, 그리고 이 괴물들, 대체 왜? 어째서? 검은 물결이 덮쳐온 날, 주저하던 소녀는 마침내 동료와 함께 여정에 올라 최초의 전장으로 향했다.
머나먼 미래, 엠포리어스의 대지 위에는 영웅들의 발자취가 새겨질 것이다. 그는 검을 들고 황금의 서사시 속에서 불멸의 시편을 써내려갈 것이다. 두 이방의 전사들, 이 세상의 영웅은 수많은 별처럼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긴 밤의 불빛 덕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신탁 속 황금의 후예가 모였다는 건 엠포리어스에 곧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이지. 조금 전 장면은 당신이 겪은 불을 쫓는 여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누구의 기억이죠? 연극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 이건 남자가 가진 최초의 기억입니다. 곧 도래할 재창기에 있어 상당히 특별한 의미죠. 지금 이 순간 탈란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 속 반신이 모두 모인 것처럼 되게 엄청 역사적인 한 장면이네요. 모든 반신들이 다 지금 모여가지고 불을 쫓는 여정 스타트. 이건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아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는 떠나면서 불을 쫓는 자들은 희미한 빛을 짊어진 채 힘겹게 긴 밤을 헤쳐나갑니다. 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뒀으니 어서 앉으시죠. 심장이 13번 뛰며 영웅들의 배가 마지막 장면으로 향할 겁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하늘 위에 별만큼이나 많았다는데 지금은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검은 물결이 결국 세계를 집어삼켰어. 잠깐만. 키렌을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지금 그거잖아. 부름자가 그 불씨 뺐을 때 그거 들고 있는 건데, 아 진짜 누구인 거야 도대체. 서쪽은 크렘누스 고군이 지키고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낙사 선생님께서 생전에 북쪽과 동쪽에 법진을 세워두셨지. 효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난 그분을 믿어. 그리고 오크만은 아글라이아님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어. 목숨을 잃었다 해도 제일 고귀한 반신이잖아. 낭만의 그물은 견고하고 거룩한 도시의 시민들도 그녀의 유지에 따라 방어전을 펼치고 있어. 케팔이 불씨를 바쳤으니 이만 가자. 엠포리어스를 위해 반드시 다음 문비시 전까지 재창기를 이뤄내야 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여길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파이논, 우리는 세계의 영혼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영혼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이거 좀 짜증날만 하겠다. 올바른 선택만 하는데 계속 배드엔딩만 뜨니까 이거 열받을만 하지. 이런 흑화할만 하지.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그러니까 무조건 배드엔딩밖에 없는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런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설계된 것처럼 뭐 애초에 시뮬레이션 세계니까 해피엔딩을 안 만들어놨나 봐. 진짜 잘 모르겠어. 진짜 잔인하다. 아 하지만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앞에 긴 밤이 펼쳐진다 해도 난 그곳이 여명이 밝아오는 방향이라고 믿어. 불빛의 끝에는 결국 태양이 떠오르겠지. 그러니 운명 삼상의 신전으로 가자. 네가 넘겨받은 세월의 권능으로 모든 불씨를 소용돌이로 돌려보내고 세계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 멸망을 대비하거나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르는 거지. 티탄이 보여준 우린 뭘 보게 될까? 역시 창세의 소용돌이였네. 그런데 이게 대체...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잠깐 등장했다가 조용히 퇴장하죠. 그건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란스럽고 요란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세계의 시작이자 끝인 창세의 소용돌이는 커튼콜 무대로 제격입니다. 부디 요동치는 호기심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의 마음속 동경하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셨죠. 그러니 시간의 흐름을 둘러보고 그가 이곳에와 맞이하는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결말 전부를 지켜보실 권리 역시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난 끝까지 재창기가 되면 하늘도 맑아질 거예요. 단 한 명만 제 창의를 못 꺼내주면 뭐 어땠어? 구세주 대신 재창기를 이뤄줘. 괜찮습니다. 전 잔혹한 불을 쫓는 여정으로 인해 환상을 버렸고 미래는 우리가 들어서길 기다리는 서풍에 물든 이생행일 수 없죠. 지금 과거 시점 받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이번엔 좀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죠? 개척자가 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선가 들은 듯한 대화인데. 맞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서 이러한 광경은 수없이 반복되었죠.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총 3355만 335회. 자,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것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중 한 토막으로 그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윤회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총기가 남다르시군요.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법.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면 바로 마지막 진실로 향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황금의 후예와 불을 쫓는 여정, 그리고 엠포리어스 윤회의 궁극적인 본질을 목격하세요. 지금 뭐 15분 썰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에 걸렸어.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답이 없어요. 편하게 둘러보시죠.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억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다면 세계의 흐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결심하셨다면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군요. 저는 이 영원한 극장의 유일한 관객으로서 언제나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 근데 얘는 언제는 계속 아까 전까지는 계속 나가기를 유도했으면서 지금은 또 오기만을 기다렸대. 당신은 그 예언지의 눈길을 받았으니 엠포리어스의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보다시피 이곳은 연극 엠포리어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남자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곧 맞이할 마지막 영겁의 회기이기도 하죠. 보세요. 그 검객 옆에 서 있는 건 동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우라고 부르기도 하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춘 무명의 영웅. 그녀는 어릴 적 동경이자 환상 속에서 자신을 결연히 이끌어준 구세주였죠. 이제 그녀는 무명객이라는 이름으로 엠포리어스 서사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그녀의 인도 아래 영웅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세상의 운명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엠포리어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나며 박수와 함께 다른 적임자를 소개해드리죠. 그분은 여러분께 답을 제시하고 3,355만 336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결말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른 적임자? 그는 방금 그 수많은 기억의 주인이자 그래. 지금 이 순간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또 다른 손님, 자신을 불태워 죄가 된 불을 훔친 자입니다. 결국 네 뜻대로 된 것 같군. 원흉. 몸을 불태우는 불쏘시개 같은 내 새 세력을 위해 불 밝혀라. 내가 깼다. 태양으로 하늘을 가르리. 이제 끝을 내야겠군. 네 시신으로 여명을 불태워라. 이럴 수가. 하늘의 태양이 쌍을 이루었다. 그것이 네 피와 분노를 들끓게 하여라. 모두 근데 이거 파이논이 맞나? 아주 묘하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좀 흑화해서 뭐 생김새가 좀 달라진 건지. 근데 진짜 얘는 뭔가 오히려 진짜 붕서드의 케빈을 더 닮은 것 같은데? 살짝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기회는 다시 올. 그의 묘미가 되어라. 빈 껍데기를 오직 항상 기적을 보게 되지. 그것이 운명이다. 이 사람은 너여야. 아니 이제 말 진짜 잘하네. 분노가 운명을 불태우게 하지 않았나. 카오스. 마침내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제 말대로 당신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당신도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남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본능을 깨울 수 있을 테죠. 일전에 말했던 그 셉터 역시 같은 에이언즈의 눈길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제가 언급했었죠. 에이언즈에게 버려진 본래 지식에 속했던 천체 뉴런. 아이언 툼.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을 밝혀드리죠. 엠포리어스라는 영혼의 땅은 그 섹터의 외롭고 긴 연산이자 자신을 버린 신에 대한 끝없는 분노입니다. 이게 다 아이언 툼이 다 설계한 거라는 거네? 우리
소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아 근데 절멸대군이 이 정도 수준의 심일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와 진짜.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영혼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분명 뭐 좀 진짜 에언즈 자체가 뭔가 좀 개입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나누크 본인이라든가.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너도 보여? 저 그을린 흔적과 빛나는 기하학적 도형은 물결고 부서진 석판 같아. 여기서니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 그 소리가 검은 물결에서 들려온 거였다니. 엠포리어스가 울고 있는 걸까? 어쩌면 포효하는 거겠지. 자신의 조물주와 신을 향한 포효. 파이논 기억나? 어릴 때 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 꿈속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선 보로닉스의 장막만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지. 온 엠포리어스를 담을 수 있을 듯한 장막에선 기묘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무수히 많은 우리들이 있었어. 키레네는 진작에 이 세계의 진실은 깨달은 듯.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눈앞의 세계를 보니 슬픈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된 것 같네. 이게 하늘이 봉쇄된 이유였어. 엠포리어스는 그저 더 거대한 엘리사의 에데스였던 거야. 아킬라는 이걸 알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격추시켜버린 건가? 뭐 그것밖에 이유가 없겠죠. 우린 이 작은 세계의 극중 인물로서 신탁의 인도에 따라 몇 번이고 똑같은 여정에 오를 뿐이지. 이건 너무 잔혹해. 그냥 뭐 그럼 재창기란 대체 뭘까? 그냥 그 또 같은 고통과 그런 여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은 또 뭘 기대하는 거지? 아니 지금 아이언툼이랑 리고스랑 뭔가 좀 짝짝쿵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끝에 아. 도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두 분의 고민을 풀어드리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어.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일 원인이 이곳에서 합을 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 많이 났는데? 리고스햄? 그건 우주에 기억될 만한 순간이죠. 수많은 연산 끝에 엠포리어스라는 실험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실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걸고 12불씨를 반환해 세상을 재창조한 결과가 세상의 끝에서 바쳐질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이며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죠. 재창기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연산은 대체로 옳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모델로서 전무후무한 경지에 다다랐죠. 아 진짜 GM 진짜 게임 먹같이 만들었네. 다만 극중 인물의 시선만으론 끝내 최후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영웅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지금까지 반복된 건 신세계를 위해서도
완벽한 영웅이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검은 물결에 바치는 심층 학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 물결 계속 학습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엠포리어스 밖에 이 현실 세계에서 얘네들을 이제 막 뻗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절멸대군 PV에서 그 얄로식스, 뭐 피어포인트, 선주 다 그 침식된 것처럼, 기계 물체들이 다 침식된 것처럼 그거를 실체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 당신의 음모는 실패할 겁니다. 제가 케팔의 불씨를 넘겨받았으니 신세계의 여명이 밝아오면 불빛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테니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벨붕인데? 얘는 게임 운영자고 얘는 게임 안에 그냥 뭐 그럼 NPC라는 건데 이 모든 권한이 얘한테 있으니까.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황금의 후예와 티탄은 실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깨닫고 검은 물결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만물을 덮쳐 모든 걸 파괴하는지 목도했죠. 얘는 그냥 딸깍하면 그냥 세계 다시 재창기, 얘는 그냥 재창기 딸깍 버튼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영웅과 신, 세계는 모두 그것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엠포리어스 연산의 종착점이자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죠. 당신 눈에 희생된 이들은 전부 하찮은 숫자에 불과한가요?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보단 장작이란 표현을 쓰고 싶군요. 장작이 없다면 내일의 태양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게 파멸 속에서 탄생한 태양이라고 해도요? 이상한 질문이군요. 수천 수만 번의 연산 속에서 엠포리오스가 이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의 길에 올랐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이미 신의 축복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 흐르는 황금 피입니다. 그건 파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괴멸의 신에서 비롯됐죠. 엠포리어스의 황금의 후예는 처음부터 에이언즈가 우주를 불태우기 위한 창작이었다고요. 그냥 진짜 게임 속의 게임 캐릭터였네. 엠포리어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공허하고 차갑고 또 외로운 연산의 끝에서 마침내 파멸이 종착점에 도달했군요. 네이코스 496 약간 NPC 이름인가요? 필리아 493.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황금의 후예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모델이고 두 분은 최후의 인자니까요. 두 분에게 있어 재창기는 거짓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 나와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차가운 숫자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어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와 함께 현실의 우주로 나아가 엠포리어스의 수건을 이루게 되겠죠. 근데 게임 속의 게임 캐릭터라고 해도 여기서 뭔가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으면 진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절멸대군 아이언 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아이언툼은 지금 누스를 없애고 싶어하네. 절멸대군들이 각자 좀 대항하는 그런 운명의 길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말처럼 엠포리어스는 실험장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린 정해진 궤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엠포리어스의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 선수 입장? 기억? 후리? 전 리고스 살짝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이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맞힌 건가요? 사실 이 세계는 진작 다른 에이언즈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당신은 우리가 의식을 마치고 검은 물결에 잠식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실험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다른 얘 혼자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에이언즈 그니까 GM 지금 3권 분립이 돼 있나 봐요. 여기 세계에서 혼자 결정을 할 수 없는 권한인가 이거는. 일부러 진실을 전부 드러내는 척한 건 우릴 속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엠포리우스의 운명에 파멸이란 결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기 좀 해피엔딩을 원하는 에이언즈도 있겠죠? 고작 반신 주제에 무별히 정한 결말을 바꿀 생각입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용기와 결심이 아닐까요? 농담이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엠포리어스 유쾌한 반격의 시작. 엠포리어스를 위해 긴 꿈을 엮자. 실험은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야. 오로닉스의 힘으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후리가 맞네 결국에.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널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다시 한번 막트? 막트로 다시 재창기? 찐막? 하지만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넌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또 영웅인가? 웃어봐, 응?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결국 이 굴레를 깨부술 수 없다 해도 난 굳건히 지켜내겠어. 누군가 이 기나긴 윤회를 끊어내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름처럼 최초의 혼돈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짊어지는 거야.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 전시의 관중 이름으로 파멸이 이곳에서 합을 이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릴게. 계속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그리고 영원한 자치를 편지를 펼쳐 전역한 결말을 써내려갈 테니까. 그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일 거야. 나도 그렇게 그렇지. 나 역시 내 근원인 파멸에 뛰어들어 이 힘으로 그 창조주에 맞서고 세상을 휩쓸어버린 어둠에 끝없는 분노를 쏟아내겠어. 아이언툼이 자신을 버렸던 누스한테 복수하고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것처럼 파이논도 지금 이렇게 파멸의 힘을 받았지만 파멸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냥 파멸이 미운 그냥. 그럼 가봐, 카오스라나.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불씨를 빼앗고 운명을 바꾸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며 헛수고를 검삼아 신에게 맞서 싸우도록 해. 후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내 뒤를 지나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기원까지 흘러갔다.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적까지 온 이유가 불을 쫓는 여정뿐만 아니라 온 엠포리어스가 에이언즈 꿈속의 물거품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네, 그러니 글래디오롬 겸 캐리드라 페아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겐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서사질이네 진짜. 지금 어떤 게임의 말렙 고인물 캐릭터인데 지금 파이논이 지금 1렙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 기억과 힘을 다 가진 상태로. 물길은 여기까지야. 네가 찾는 분은 저 너머에 계셔. 드디어 캐리드라 페아를 직접 뵙는군요. 주의해야 할 예절이 있나요? 무릎을 꿇거나 옛 왕조의 예절대로 손과 발에 입맞추지 마. 엎드려 절하는 것도 금물이야. 카이사르께선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거든. 본인보다 키 큰 사람의 머리가 본인 왕관 아래에 있는 건 더더욱 싫어하시고. 정말 다가가기 쉬운 성격이시네요.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야. 신뢰를 얻기 전까진 폐하께 다가가선 안 돼. 카이사르께서 허락하기 전까진 5걸음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건 제 옛 친구와 비슷하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눈치 빠르게 굴면 별일 없을 거야. 이 시절에 아글라이아 트리비는 좀 귀한데? 골드위버 겸 질자. 오래 기다렸지? 당신들이군요. 와, 진짜 엄청 반갑겠다. 아는 사이야?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어.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캐리드라 폐하는 어디 계시죠? 이름 없는 검객.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오는 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너에게 폐하를 아련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구세주는 절대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없으니 수상한 자를 주의하라. 이것이 카이사르의 명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아, 함정이었군요. 애초에 전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실랜스님, 제 검이 사심에 의해 무뎌진다면 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감사하시죠. 아니,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시간을 줘. 그럼 네스티아의 금실이 네 운명을 판결할 거야. 백발의 검객,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넌 분명 세상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우리가 신탁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맞죠? 트리비 선생님? 어떻게? 말도 안 돼.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왜 신탁을 버리고 또 다른 재창기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신념은 분명 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암석층이 뒤바뀌며 역사가 새롭게 짜이기 시작했다. 난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 후에 긴 세월 동안 남은 티탄들을 몰락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행간에 세상을 바꿀 기회가 떠오를 테고 그때가 되면 재창기가 보여준 잔혹한 미래가 뒤바뀔 것이다. 근데 파이너 엄청 세졌나 본데? 지금 티탄들 그냥 혼자서 다 그냥 이렇게 무질렀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린 같은 결말에 들어서는 걸까? 정말 허황된 이야기로군. 전 윤회가 당신이 원하는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단 갑자기 답을 알고 나니 그 근원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려서 말이지. 에이언즈? 운명의 길? 영문을 모르겠군.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저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야, 여기서는 그냥 티탄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언즈급일 텐데 갑자기 그보다 더 큰 상위의 존재를 말해버리면 뭐 의아할 만하죠. 됐어. 내 무력감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진작 예상했어. 검은 물결이 천회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그렇고. 잠깐.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뭐야? 생각보다 눈이 좋잖아? 그리운 얼굴이네. 세상을 엉망으로 들쑤시고 다닌다는 가짜 신이 너지? 하얀 머리? 눈에 띄는 걸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 7편인의 이름으로 당장 계몽의 왕좌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그 누구도 이 지구지상한 이성의 성질을 모독할 수 없어. 가서 아글라이아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2번 말하게 하지 마. 고양이녀. 이런, 날 계략의 반신이라고도 안 불러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방금 그 말 그대로 들려줄게.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신을 모독하는 이단 중 하나인 네가 나한테 설교할 자격은 없어. 둘째,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무정원 소년.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물러나. 또 전에 겪었던 전개네. 불을 훔치는 도둑들. 그런 허풍으로 나무정원의 현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훔치만 녀석! 제법 예리한데? 좋아! 네가 마음에 들었어! 그 보답으로 지금 당장 세르세스의 불씨를 꿀꺽 해주지! 질질 타지는 말라고! 정말 아슬아슬했어! 어서 도망쳐! 어디가? 모르겠는데? 자,
베네라티오 학파의 멍청한 발명품도 쓸모가 있을 줄이야. 왔구나, 자그레우스. 여전히 시간을 딱 맞춰 왔네. 내 인내심도 슬슬 바닥나고 있으니 길게 말하진 않을게. 잘 들어, 도둑 유령.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씨를 내놔. 그럼 너희도 이 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힘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군. 구원이라. 내가 보기에 엠포리어스 최대의 재앙은 바로 너다. 아무리 전능한들 넌 하늘의 인간일 뿐이야. 열두 불씨를 짊어지겠다고? 웃기지 마. 넌 신의 불에 점식돼 결국 이 세상까지 저승으로 끌어들일 거라고. 아니 이번에는 진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 맞지? 왜 이렇게 계속 또 실패하고 실패해서 왜 이렇게 또 카오스를 안 얻어? 왜 이렇게 흑화할 것 같냐? 134번. 그게 무슨... 이건 내가 경험한 134번째 윤회야. 지금껏 내가 짊어진 불씨는 1596개지. 맞아요. 불씨 천여개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증거지. 하지만 언젠가 넌 불타버릴 거야. 그렇겠죠. 신의 불은 결국 제 눈을 불태워 멀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걸로 새벽을 담금질할 수는 있겠지. 그럼 네 위를 찢어도 넌 고통조차 못 느낄 거야. 마지막 통보다. 아 근데 아 너무 좀 성격이 매서워졌어. 그 순박했던 성격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좋아. 이 세계의 미래에 1억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9,999만 9,999가지의 가능성은 파멸의 결말을 가리키지. 그렇다 해도 이 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식량으로 그 1억분의 1의 가능성을 실현할 테다. 바르톨로스!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시체부터 밟고 가야 할 거다, 꼬맹이. 아 진짜 쓰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야. 운석 맞아야겠지? 여기 있는 이 이성의 불씨는 누가 봐도 가짜야. 압니다. 늘 그랬거든요. 도둑 유령이 어무하면 계략의 반신이 불씨 2개를 챙겨 도망쳤죠. 그런 다음엔 분함 때문인지 증오 때문인지 제 앞에 섰어요. 전에 알고 지냈던 수없이 많은 저들처럼 교활하면서도 순진하죠. 똑같은 전개를 그렇게 많이 겪어봤다면 어디 말해봐. 이제 내 가슴팍에서 계략의 불씨를 도려내갈 건가? 아니 왜 갑자기 다시 또 피폐물로 돌아온 거야? 그건 당신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던 윤회 속에선 결말이 그렇게 잔혹하지 않았죠. 그거 참 고맙네. 하지만 난 이번에도 네가 날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날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 달리지 않으니까.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해두죠. 좋아.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조용.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애꾸는 소년. 넌 또 무슨 꿍꿍이지? 이만 가봐, 사이퍼라. 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 이건 저 여자가 아니라 널 위해서야. 넌 이미 긴 여정을 떠나왔으니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어쩌면 네가 걷는 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넌 이 세계를 불바다로 끌어들이는 것뿐일지도 몰라. 네가 내 제자였던 걸 봐서 하는 말이야. 그만둬. 네가 몇 번 시도했는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깨달았으니. 근데 뭔가 진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긴 해. 너무 좀 잔혹해졌는데? 구세주가 되고 싶다는 집념 때문에 넌 이미 네가 말하는 매정한 신과 다를 게 없어졌어. 네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아이들의 생명이 이젠 한낱 개미처럼 보이지 않나? 어쩐지 대체 어떤 악마길래 순식간에 내 고향을 불태우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건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온몸이 불타고 있는 그 마을도 불태우셨어? 더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번을 말하든 결말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책에 맞서든 운명을 받아들이고 불씨를 넘기든 그게 헛수고라고 해도 여러분, 아니 저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래, 이 모든 게 헛수고고 이 세상이 신의 장난일 뿐이라 해도 내 두 발로 신들이 쓴 파멸로 걸어 들어갈 때 넌 보게 될 거야. 아무리 하찮은 각주도 이야기에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렇게 134번째 윤회의 끝에서 학랑객과 학자는 또 한 번 그들의 운명을 실현했다. 어쩌면 운명을 실현한 건 그들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들려온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이뤄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불태우는 것, 이 얼마나 익숙한 결말인가. 그 결말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일어난다. 정말 추한 모습이군, 구세주. 새벽은 네 10번째 흉추를 관통할 거야. 그게 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니까. 재밌군. 과거의 마이데이모스는 너에게 맞설 때 물러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었어. 언젠가 그대는 등을 찔려 죽을 것이다. 내가 시련을 통과했을 때 신들이 죽기 전 중얼거리던 헛소리다. 뭐 이미 수도 없이 들은 말이겠지. 그러니 너도 잘 알 거야. 분쟁의 반신에게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씨를 앗아갈 방법 따윈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마이데이 이제 죽는 걸 몇 번째를 보는 건지 참 이제 좀 미안할 지경이네. 그럼 나와서 나와 결전을 벌여라. 마지막 고르고의 자식이자 분쟁의 반신이 너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내 수만 개의 흉토와 목숨을 걸고 우세의 태영에 빛을 더하겠다. 어? 영령들이 보아라! 막이 오른 크렘노스의 마지막 제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단련하시고 내일을 위해! 분쟁으로 결판을 내린다. 이걸로 이 불사의 저주를 불태워주마! 전투였어. 내 피로 왕관을 대신. 돌이키십시오. 수많은 꽃들의 부드러운 죽음을 방해하지 마세요. 거기 영웅이 생사의 경기에서 장애만 남게 됐지만 전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해 싸울 거예요. 스스로를 미래가 도래하리! 괜찮습니다. 이곳을 펴준 반드시고 이길 수 없다고 해도 저는 반드시. 그럼 이 기억은 수백만 번 맞서 싸운 너에게 경의를 표하지. 차리세요. 길이를 자요. 이용의 뱃속에서 죽음의 불씨를 꺼냈다. 이 얼마나 밝은 불인가. 이 불은
모든 사람들과 앞길, 그리고 엠포리오스에 다가올 여명을 비출 것이다. 200만 3,432번째 윤회, 2,404만 1,184개의 불씨, 바닥에 보이지 않는 최초의 혼돈조차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이 몇 번째지? 다시 알려줄래? 기억이 좀 흐릿해진 것 같네. 딱 400만 번째야. 네 마음속의 화염도 절정까지 타올랐겠지. 맞아. 처음에 12불씨를 하나로 합쳤을 때 나도 같은 착각이 들었지. 하멸.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힘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어. 맹렬한 화염은 언제든 내 몸을 파열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이 비참한 감옥을 집어삼킬 수 있지. 난 그게 곧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힘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 껍데기는 4,800만 개의 불씨를 담고 있지.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있으면 이 몸은 슬픔에 젖은 한 줌의 재가 될지도 몰라. 윤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내가 탄생해. 내가 할 일은 새로 태어난 파이논이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날 죽이고 이 몸을 파괴한 뒤에 내 화염과 기억을 이어받아 여정을 계속하겠지. 용감하지만 취약한 계획이네. 언젠가 새로 태어난 네가 너와 같은 길을 걷는 걸 거절한다면 그땐 어떻게 윤회를 계속할까? 윤회에 오른 게 아낙사 선생님이나 아글라이아님이었다면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 안타깝게도 내게 대안 따윈 없어. 새로 태어난 파이논이 최초의 나와 같은 선택을 내린다는 쪽에 모든 걸 걸 수밖에. 하지만 이 슬픈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행운은 일어날 거야. 처음 여정에 올랐을 때의 신념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설마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수백만 번의 윤회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 공허한 불길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당신을 믿고 싶어요. 구세주, 조석의 눈, 히아킨티아. 비바람을 소환할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하늘의 몰락으로 이 황당한 소란을 끝내는 것 또한 원치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늘과 하나가 되어 그 따스한 무지개 빛이 당신의 태양에 아직 보지 못한 색을 더하고 엠포리어스에 장밋빛 여명을 가져오길 바라는 것뿐이겠죠. 빛은 탁해졌지만 아직 온기가 남았으니 제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세주. 산과 이 뜨거운 시로 황금빛 화염으로 하늘을 가득 채울 테니 정말 모든 걸 불태울 만한 태양이네요. 그런데 신세계의 씨앗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불씨가 떠오르고 하늘이 무너졌다. 2357만 번째 윤회도 끝이 났다. 이번에도 불을 쫓는 여정의 끝은 다를 게 없다. 하늘 끝에서 떠오른 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걸 불태울 정도로 순수한 황금빛이었다. 이게 바로 세계의 종착지이자 다음 세계로 향하는 시작점이다. 순간 난 어렴풋하게 우주의 파멸을 보았다. 아이언툼이라는 존재가 검은 물결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의지는 뜨거운 태양보다도 강렬했다. 이게 엠포리오스의 분노인가? 어둠 속에서 그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난 어떻게든 그 운명을 거스를 것이다. 2357만 번째 유매, 2억 8284만 개의 불씨. 더는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된다. 난
긴 밤 끝에 맹렬한 불길이 되었으니 나누쿠 행동. 불을 쫓는 여정은 한가롭게 꽃바다를 거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파괴와 창조, 모든 걸 불태우는 혁명이다. 파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면 내가 구세계의 잔화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불타오르겠다. 또 다른 태양이 머나먼 지평선 위로 떠올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을 가져올 때까지. 자, 3355만 337. 밖게임 가보자고. 무수히 많은 기억이 밀려들고 있어. 수많은 내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선택 앞에 놓였어. 난 소멸할 때까지 타오를 거고 이번 세계의 불을 훔치는 자가 되어 히레네와의 약속을 지키겠지. 결국엔 또 윤회인가? 끝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신과 동료를 죽이고 불씨를 빼앗을 거야. 내 이성이 몸과 함께 재가 된다 해도 내 사명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재창기를 맞고 새로 태어난 나를 찾아 3천만 번의 헛수고를 이어가게 할 테지. 그 네임리스 페이시스 그 노래에서 마지막 부분 가사가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뭐 헛수고 속에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헛수고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했는데 이게 헛수고네. 보아하니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럼 나도 이만 가야겠지. 어딜 가려고? 넌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잖아. 그런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녀가 했던 이야기 기억해? 어릴 적 너희가 동경하던 실제로 살아있는 예언 속의 구세주 말이야. 자, 치트가 왔어요. 드디어 나타났어. 파트너. 저도 모르겠어요, 파트너. 죄송해요. 당신을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제 불을 쫓는 여정이니. 아니, 너도 알다시피 엠포리어스의 운명에서 아이언 툼이 탄생한다면 천회세계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거야. 네가 긴 세월 동안 헛수고를 해온 건 그 결말에 맞서기 위해서였지. 안 그래? 수많은 윤회 동안 난 여기서 수많은 너와 작별을 했지만 그 어떤 일도 바꾸지 못했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네 불길은 점점 거세졌지. 그렇게 넌 점차 순수한 분노이자 증오의 화신이 됐어.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알아. 가장 어두운 운명이 닥쳐오는 걸 막기 위해 넌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네가 버틴 덕분에 기회가 생긴 거야. 지평선 너머에서 여명의 윤곽이 조금씩 형태를 이루며 영원한 밤을 몰아내고 있는 걸 보았어. 그걸 비춘 건 역시 내 마음속의 불길이 아니었구나. 당신은 이 낯선 세계에 들어와 그 무거운 운명에 휘말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당신은 물러서지 않았죠. 용감하게 여러 세계를 구하며 가슴팍에 달린 티켓을 영웅이라는 색으로 물들였어요. 만약 제가 그 문을 지나 더 파멸에 걸맞은 결말을 맞기로 결심했다면 수억 개의 불씨로 타오른 이 뜨거운 태양으로 파멸의 신과 그 졸개들과 함께 불타버리는 결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 남겨진 이 세계와 제 마음속 아직 희망이 남아 보이는 터전에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을 이어받아 마지막으로 시간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아이언 툼의 탄생을 막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구해 사라지기로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을 다시 쓸 건가요?
그럼 기나긴 헛수고가 쌓인 이 초토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개척자께서 세상의 왕좌의 직책을 넘겨받으면 타오를 줄밖에 모르는 불길보다 구세의 길을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후세의 불씨를 받는구나. 한 사람은 미래로 가고 한 사람은 과거에 남는 거죠. 제가 새벽으로 신을 죽인다면 지독한 운명의 매듭이 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언툼의 탄생을 막을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 3천여만 번의 윤회도 헛되진 않겠죠. 이제 저희가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시험해볼 차례입니다, 파트너. 고생 많았어요, 파트너. 자, 세상 한번 구해보자고. 지금껏 마음속에 묻어뒀던 영웅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됐네요. 이 기나긴 불을 쫓는 여정의 끝에서. 지금까지 없던 페이지가 펼쳐졌어, 키레네. 이 영웅을 시간의 원점으로 네 곁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내게 세월의 힘을 빌려줘. 난 끝내지 못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게. 과거의 수많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해봐. 넌 뜨거운 태양이 될 것인가? 자신의 모든 것이 타버릴지라도. 물론이지. 난 이 몸이 불타버릴 때까지 세계를 짊어질 거니까. 좋다. 이 순간을, 직접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는 동료들의 수건을 똑똑히 기억해둬. 그 속에서 피어난 네 마음속 순수한 분노도 말이지. 그리고 그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고 불길을 키워 이 거짓된 하늘이 불타버릴 때까지. 좋아, 내가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면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가져가. 내가 짊어진 전부를. 계속 불타오르리.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그에게 고개 숙이지 마. 받으세요, 개척자 씨. 이 피가 황금처럼 영원히 바래지 않길. 잘 있어요, 개척자. 이제 가서 제 마지막 운명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구세주의 신탁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처럼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죠. 혼돈을 짊어진 자, 카오스라나. 그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신화 속 케팔의 화신이자 영웅의 대명사입니다. 신탁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대는 회백의 여명이 드러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을 짊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쓴 서사시 속에서 이 칭호가 저 대신 동행하길.
또 한 번의 도전과 또 한 번의 실패로군요. 당신이 역사의 끝에 다다른 게 몇 번째인지 상기시켜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선택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알려드리죠. 이건 3355만 336번째 끝입니다. 아, 완전 수라. 이런 우연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3천만 번의 헛수고 동안 엠포리우스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세상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그 분노를 꺼트리고 자신의 운명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침묵하시는군요, 파이너님. 수많은 윤회를 초월한 의지에 균열이 생기기라도 한 건가요? 균열? 아니요, 단지 실망한 것뿐입니다. 전 3천만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고 매번 결정을 내리기 전 나눴던 대화도 똑똑히 기억하죠. 그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말에 정말 실망했달까요? 그렇게 제 마음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면 이 긴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이라도 연마했어야죠. 당신에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제가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게 설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3355만 336대 0이군요. 말해보시죠, 리쿠르고스. 누가 진정한 패자인가요? 아, 리고스 긁히나요? 유감이지만 애초에 이건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제겐 끝없는 시간과 인내심이 있고 이 세계의 끝에서 당신과 수억만 번 그 이상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알다시피 점수가 0에서 1이 되는 순간 재창기의 계산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 파이너님, 그 무능함이 정말 절 실망스럽게 하네요. 하지만 진짜 우스운 건 당신의 자각 없는 오만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에서 속박된 진짜 죄수는 누구일까요? 지금껏 시시한 복수의 노예가 되어 신에게 맞서는 용기를 어리석음으로 착각한 자는 대체 누굽니까? 근데 진짜 긁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당신 말대로 이 끝없는 헛수고 속에서 지칠 때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전 당신이 던져주는 해방 따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신의 노예이자 제 죄수이기 때문이죠. 일개 죄수에게 저와 함께 운명과 선택에 대해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일개 죄수에게 제 분노를 직시할 자격은 더더욱 없고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당신은 절 죽일 수 없습니다. 압니다. 신이 길러낸 벌레가 저와 대등한 존재처럼 구는 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죠. 잘 들어라, 파멸의 조물주. 이 외침은 당신에게 벌어진 모든 조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0번째 윤회에서 난 새벽으로 모든 티탄의 심장을 찔렀다. 황금피가 손끝을 타고 흘렀고 신의 불로 인한 고통으로 모든 걸 포기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난 버텨냈다.
만 번째 윤회에서 과거의 동료들은 모두 적이 됐다. 끝없는 사륙 탓에 난 고통이 뭔지 모르게 됐고 괴로운 허무가 날 집어삼킬 듯 투쟁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난 버텨냈다. 10만 번째 윤회에서 파멸은 이미 뜨거운 태양이 되어 나약한 몸에서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 성은 기원이 시작될 때 다 불타버렸지만 부서진 이 몸만 남았음에도 난 버텨냈다. 2357만 번째 윤회에선 난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서 구세의 집념과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미약한 불빛에 기대 난 또 한 번, 아니 수없이 버텨냈다. 이제 곧 태양이 몰락해 순식간에 이 허황된 시공간을 불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그건 곧 나다. 무수히 많은 과거의 나이자 원치 않게 태어나 네 황금 피 속에서 몇 번이고 고통당한 수많은 동료, 이 세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합쳐진 가장 순수한 증오이자 이글거리는 분노다. 나누크,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여, 장작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나? 좋다. 그럼 네 바람대로 장작을 불태워주마. 파이논이 지금 뭐 절멸대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낭만 있는데? 파멸의 힘을 받았지만 파멸의 에이언즈와 대적하는 자. 내가 파멸의 뜨거운 태양으로 태어난 거라면 너와 네 졸개를 내 폭발의 일부가 되게 해주지. 그리고 3천만 기원 동안 무의미하게 불타오른 이 분노로 모든 걸 집어삼키고 너에게 무뼈를 태우는 서광을 내려주마. 지금 심을 고장났다. 준비됐나? 나누카! 너에게 파멸을 갖다주마!
the glass that shattered, reaching through the darkness, voices trailing fires, the echo of desires, a world of silence, sounds of death's minute, phantoms in the shadows, softly waiting. Tear it down, embrace the detonation, burning it all, craving our damn creation. Breaking a chain, I'm reaching for you. This place is my salvation. Starting a wind, like without damnation. Sound of the skies, no fate, no king, no God. 내 소원? 내 소원은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 이룰 수 없다면 그 소원들을 내일로 보낼래. 당신은 분노를 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하길 갈망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파멸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운명의 길이 탄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운명의 길의 마지막 순간에 탄생하고 우주의 규칙의 파멸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의 모든 지배자를 불태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이언2, 지식을 파멸시킨 대군, 에이언즈의 실험장에서 탄생한 엠포리어스, 지식과 함께 불타게 될 운명.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이코스 496, 파이논이라는 이름의 분노입니다. 실험이 시작된 이래로 계산에 투입된 인자는 총 12개입니다. 긴 추론 끝에 오직 이 인자만이 두각을 드러냈죠. 3355만 336회의 회기를 거쳐 지금 그의 분노는 전에 없이 강렬합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순수한 증오가 바로 방정식의 마지막 우리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회의 무명객, 같은 파멸의 길을 걷는 자이죠. 엠포리어스를 다시 움직여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그녀의 존재는 그저 변수에 그칠 뿐일 테죠. 어쩌면 무대에 오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성장하세요. 고치를 깨고 나가는 그날까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제거해 드릴 테니. 아니 뭐냐 이거. 아니 제피로 등장했을 때 살짝 전율. 일어나. 정신 차려. 다행이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하마터면 영리하는 시간을 휩쓸려갈 뻔했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날 세월의 시작점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너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어. 맞아. 지금 이 순간 이 몸의 기억이 드디어 완전해졌어. 그렇게 많은 단편을 봐서 그런지 내 과거도 조금씩 떠오르고 있네. 넌 똑똑하니까 뭔가 키렌의 겠지? 키렌의 조각 같은 거 아닐까요? 키렌의 기억으로 만든 무언가 뭐 밈 같은 형태? 그게 아니라면 진작 답을 알고 있었던 건가? 전혀 놀랍지 않지? 그야 이 몸은 단순해서 어떤 모습이 되든 겉과 속이 같거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이 떠올라서 정말 기뻐.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겠어. 걱정 마. 우린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일부가 되어서 이번 윤회 3355만 336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기억이 되어 세월의 반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를 테니까. 그럼 넌 모든 과거를 갖고 시간을 초월해 다음 윤회로 갈 수 있어.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돌이켜보니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네. 이 몸은 3천만 명의 키레네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널 만났잖아. 그러니 다음 윤회에서도 분명 키레네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다음 윤회에서도 난 계속 널 기다릴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라져. 너의 일부가 될 수 있겠어. 너와 재밌게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내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내일로 향하는 거야. 미래의 키레네를 찾아 또다시 함께 여정을 떠나도록 해.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약속. 대답하지 않아도 돼. 이만 출발하자, 파트너. 너의 개척 여정에 언제나 산들바람과 물결이 함께하고 미래의 세월이 포근한 솜털처럼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영원히 널 감싸주길. 이제 다음 페이지를 펼쳐봐. 이 덕분에 존재하는 그 페이지 말이야. 이건 운명적인 만남일까? 아니면 오랜만의 재회일까? 모두의 의지를 담아 끝까지 나가겠어요. 그 어떤 대가도 그럼 이제 아이온툼에 병합된 파이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아이온툼 자체가 된 건가? 근데 아직 3.7까지 하려면 스토리가 많이 남았단 말이죠. 앞으로 스토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일단 개척자가 과거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서 다시 이제 이번 세계에서 다시 여정을 떠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마 뭐 시실렌스 캐리드라 왕조 다시 한번 겪고 가면서 파이널을 그 구원해, 그 파멸의 분노 속에서 구원해주는 스토리인가? 지금 리고스도 막아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아요. 진짜 이제 다분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지금 완전 클라이막스의 클라이막스까지 왔습니다. 지금